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명지대학교 최창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과학적인 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영화 관상이 9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관상은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상의 근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믿을 만한 과학적인 관상은 있을까요?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저마다 달라졌을까요? 얼굴과 재능, 성격, 운명과의 관계는 있는 것일까요? 있다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얼굴이 달라진 비밀은 진화에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19만 년 전에 동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나 10만 년 이상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8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를 빠져나와 우리나라에는 6만 년 전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을 남방형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일부가 시베리아로 올라가 추운 기후에 적응하다가 1만 3천 년 전부터 한반도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북방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기후에 적응하고 먹이 채집에도 적응하면서 얼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남방형은 윤곽이 뚜렷한 얼굴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얼굴이 각져 있죠. 한편 북방형은 윤곽이 매끈한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타원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눈썹은 남방형이 진하고 북방형이 흐립니다. 눈은 남방형이 크고 북방형은 작습니다. 코는 남방형이 짧고 북방형은 깁니다. 입술은 남방형이 두껍고 북방형이 얇습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서로 다른 남방형은 더운 기후에, 북방형은 추운 기후에 적응하다 보니 얼굴이 이렇게 정반대로 생겼습니다. 다음은 먹이 채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남방의 먹이 채집은 열매 따기입니다.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시각은 관찰력이 발달했습니다. 무성한 나무 잎에서 열매를 잘 찾아야 했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는 흙 속에 묻힌 뿌리를 잘 생각해서 큰 뿌리를 캐내야 되기 때문에 상상력이 발달했고요. 성격은 열매를 하나하나 치밀하게 따야 되기 때문에 침착치밀하게 발달했습니다. 이와 반면에 북방의 먹이 채집은 사냥이었습니다. 넓은 들판에 사냥을 하다 보니까 시각은 공간 감각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멀리 있는 동물을 봐야 하기 때문이죠. 사고력은 창의력이 발달했습니다. 빨리 도망가는 동물을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잡아야 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발달한 것이죠. 성격은 활달하고 성급하게 발달했습니다. 동물이 도망가는데 느려서는 동물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남방형과 북방의 관찰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두개골을 보겠습니다. 북방형 두개골은 눈이 작습니다. 이에 반해서 남방형 두개골은 눈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그림도 전혀 다르게 그립니다. 북방형은 윤곽을 중심으로 그립니다. 그에 반해서 남방형은 눈이 크기 때문에 세밀하게 그립니다. 그런 이유는 눈이 크면 안구가 크고 안구가 크면 망막이 넓습니다. 그런 데에는 넓은 망막에는 시세포가 많아서 물체가 세밀하게 보이기 때문에 세밀한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뇌의 차이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눈이 큰 남방형들은 시각 영역이 뇌의 시각 영역이 발달했습니다. 시각 영역은 후두부에 있습니다. 흔히들 뒤통수라고 하죠. 그래서 남방형인 인도네시아의 유도요노 대통령의 후두부는 돌출되어 있습니다. 눈이 큰 서양인은 확실하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북방형은 두정부를 보시면 두정부에는 운동 영역이 있습니다. 그 운동뇌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방형들은 성격이 활달하고 몸쓰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뇌도 남방형과 북방형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굴을 보긴 보는데 실제로는 뇌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뇌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얼굴을 통해서 뇌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남방형과 북방형은 얼굴도 다르고 뇌도 다른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관상, 이 진화에 의한 관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통적인 관상은 진화가 알려지기 훨씬 이전에 체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도 있고 안 맞는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이 크면 선하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눈이 크면 남방향이기 때문에 열매 딴 사람들은 싸움을 별로 안 해봐서 선한 편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서는 끊긴 눈썹은 창의력이 있다. 끊긴 눈썹은 북방향입니다. 북방향이 창의력이 있다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안 맞는 말도 있습니다. 코끝에 점이 있으면 낭비형이라고 합니다. 뇌가 낭비를 시키는 것이지 코끝에 점이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화의 경영 재능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시시대 먹이와 기업의 제품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남방의 먹이는 열매였습니다. 반도체는 작고 정적인 면에서는 먹이와 아주 유사합니다. 북방의 먹이는 동물이었습니다. 동물은 크고 동적입니다. 자동차도 또한 동물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자동차는 매우 유사하죠. 그렇다면 기업 제품의 궁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은 대부분 남방향 제품입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제품은 작고 정적인 명의 남방향 제품들이죠. 삼성의 이병철 전 회장은 중간형인데 남방향과 북방향의 중간쯤 되는 얼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을 주력 제품으로 택했습니다. 현대의 제품들은 대부분 북방향 제품입니다. 자동차, 선박, 중공업, 건설 이런 제품들은 크고 웅장하고 움직입니다. 현대의 정주영 전 회장은 북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택한 것이죠. 그러면 스포츠 재능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가 아스트라바오를 이길 수밖에 없다. 경기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 조금 말이 좀 잘 안 되는 것도 같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얼굴에 나타나 있어서 경기 전에 예견이 가능했다. 너무 과한 얘기 같죠? 정말로 과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분석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김연아와 아스타마의 얼굴입니다. 그 두 얼굴을 두상, 얼굴 길이, 두발, 이마 등 11개 부위로 나누어서 북방형, 중간형, 남방형으로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연아는 9개 부위가 북방향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스타마오는 5개 부위가 북방향입니다. 그렇다면 김연아의 북방향의 재능이 더 우세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겨 스케이팅과 북방향의 재능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북방향들은 시베리아의 눈 높이 벌판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얼마나 미끄러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빙판 적응력이 매우 발달했습니다. 짐승을 쫓다 보니 운동신경도 발달했고 다리 근육도 발달했습니다. 저는 57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1867명을 얼굴을 분석했습니다. 분석해보니 남방향은 전문직에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 CEO, 정치가, 소설가, 법조인 등 정적인 직업에 많았던 것이죠. 이에 반해서 북방향은 스포츠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골프, 축구, 양궁, 쇼트트랙, 모델 등이었습니다. 또 남방향과 북방향의 중간형은 문화인들이 많았습니다. 배우, 탤런트, 드라마 감독, 개그맨, 디자이너, 아나운서 등이죠. 북방향의 순발력과 남방향의 전문적인 지식이 혼합된 사람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능 발굴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러면서 타고난 재능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재능에 맞는 선택을 하면 운명이 좌우됩니다. 만약 삼성이 자동차를, 현대가 반도체를, 김연아가 피겨 스케이팅이 아닌 공부를 선택했다면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재능 발굴과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면서 저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